남자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진다거나 무뚝뚝해진다거나 하는 뻔히 보이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신호는 가장 위험하지만 미리 알지 못하면 눈치채기 어려운 신호입니다. 이별을 결심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 패턴들이지만 심지어 남자들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신호. 이것을 모르면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신호가 보인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미리 알고 준비해야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자가 떠나기 직전까지도 여전히 친절했던 경험, 말은 여전히 부드러운데 뭔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은 이미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67세 해숙 씨는 최근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7개월 동안 만나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끊기 전날까지도 남자는 친절했습니다. 웃으면서 밥을 먹었고 손을 잡아주기도 했고 다음 주에 보자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해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숙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우연히 공통 친구를 통해 그 남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 해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이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사라진 것이라는 걸.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남자가 마음을 접을 때 보이는 10가지, 20가지 신호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의 원리로 설명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의 원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되면 남자의 행동이 더 이상 수수께끼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명확한 지도처럼 읽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존의 많은 영상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마음이 식은 거다. 단답으로 대답하면 관심이 없는 거다. 약속을 미루면 이별 신호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증상만 나열할 뿐 병의 원인은 말하지 않는 것이죠. 남자가 사랑을 잃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일까요? 아닙니다. 감정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태도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시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자는 말로 이별하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이별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자기 삶에서 당신을 천천히 지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짐의 설계도입니다.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시간의 이탈이 시작되는 순간. 71세 명희 씨는 68세 남자와 1년쯤 만났습니다. 처음 서너 달은 일주일에 3번씩 만났습니다. 남자는 시간을 잘 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려주기도 했고 바쁜 날에도 저녁에는 꼭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희 씨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5달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던 만남이 일주일에 2번으로 줄었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 명희 씨는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바쁜 때가 있으니까 이해해야지 뭐. 하지만 6개월째 일주일에 2번이던 만남이 일주일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남자는 또 말했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자주 못 보겠어. 명희 씨는 또 이해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무리하시면 안 되지. 그런데 7개월째 일주일에 1번이던 만남이 2주일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남자는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시간 내기가 힘들어. 명희 씨는 그때도 이해했습니다. 가족이 중요하지. 내가 이해해야지. 하지만 명희 씨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자꾸 멀어지는 느낌. 그런데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친절했고 만날 때는 잘해주었고 이별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8개월째 명희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 관계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너무 안 보는 것 같아서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요즘 좀 피곤하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아서.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남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희 씨는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처음부터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간을 조금씩 줄이면서 명희 씨를 자기 삶에서 천천히 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시간을 존재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시간을 쓰는가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남자에게 시간은 사랑의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시니어 남성에게 시간은 더욱 소중한 자원입니다. 젊은 남자는 시간이 넉넉합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괜찮고 매일 만나도 체력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남성은 다릅니다. 체력이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쓴다는 것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이고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명희 씨의 남자는 말로는 이별하지 않았지만 시간으로 이별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1번에서 2주일에 1번으로.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천천히 여자를 자기 삶에서 빼내는 설계도입니다. 두 번째 단계, 감정이 회수되는 과정. 시간이 줄어든 다음 남자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감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정적 반응입니다. 69세 정숙 씨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72세 남자와 6달 정도 만났는데 어느 날부터 남자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정숙 씨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남자는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하며 한참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반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네. 그냥 쉬어. 짧습니다. 건조합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않습니다. 정숙 씨가 기쁜 일을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정말 잘했네. 축하해. 어떻게 된 거야? 자세히 말해봐. 이렇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그래 다행이네.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정숙 씨는 처음엔 남자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매번 반응해 주시기 힘드시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여전히 활기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영화 이야기, 자기 친구들 이야기, 자기 건강 이야기, 이런 걸 말할 때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 이야기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듣긴 듣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 느낌, 대답은 하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은 느낌. 정숙 씨는 어느 날 시험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예전 같으면 남자는 깜짝 놀라며 물어봤을 겁니다. 뭐가 안 좋게 나왔어? 병원은 갔어? 괜찮은 거야?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래, 조심해. 몸 잘 챙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내게서 떠났구나. 아직 말로는 이별하지 않았지만 감정은 이미 회수했구나.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가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나 슬픔은 아직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지만 무관심은 감정이 죽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남성은 감정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젊은 남자는 감정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화내다가도 금방 풀리고 슬프다가도 금방 웃고 감정의 기복이 크고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시니어 남성은 다릅니다. 한 번 감정을 쓰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감정을 아낍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씁니다. 그래서 감정 투자를 중단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정숙 씨의 남자는 말로는 이별하지 않았지만 감정으로 이별했습니다. 당신의 슬픔에 공감하지 않고 당신의 기쁨에 반응하지 않고 당신의 고민에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감정 회수입니다. 세 번째 단계, 행동이 기계처럼 변하는 때 시간이 줄고 감정이 빠진 다음 남자에게 남는 것은 빈 껍데기 같은 행동입니다. 65세 선미 씨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70세 남자와 8개월째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전히 밥을 사주었습니다. 여전히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미 씨는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뭐 했어? 어디 갔다 왔어? 요즘 어때?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고 선미 씨도 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밥을 먹는데 침묵이 흐릅니다. 남자는 핸드폰을 봅니다. 뉴스를 읽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선미 씨가 먼저 말을 걸어야 겨우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항상 짧습니다. 그래, 응, 맞아.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집에 바래다 줄 때도 예전에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선미 씨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옆에서 걷습니다. 거리를 두고 말없이 걷습니다. 헤어질 때도 예전에는 아쉬워했습니다. 내일 또 보고 싶네. 금방 보고 싶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며 한참 서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인사하고 돌아섭니다. 잘 가. 조심해서 들어가. 기계적입니다. 의무적입니다. 선미 씨는 어느 날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관계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뭔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서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 난 여전히 너 만나고 밥도 사주고 집까지 바래다 주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모든 걸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미 씨는 알았습니다. 행동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는 것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은 습관에서 나올 수 있지만 진심은 영혼에서 나온다. 남자의 행동은 습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자를 만나면 밥을 사야 하고 집까지 바래다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영혼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시니어 남성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없어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의를 지킵니다. 젊은 남자는 마음이 없으면 행동도 바로 사라집니다. 연락을 끊고 만남을 거부하고 차갑게 대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남성은 다릅니다. 마음이 없어도 행동은 유지합니다. 다만 그 행동에 온기가 없을 뿐입니다. 선미 씨의 남자는 말로는 이별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이별했습니다. 의무는 다하되 마음은 주지 않는 것. 이것이 행동의 기계화입니다. 네 번째 단계, 관여가 완전히 사라지는 지점. 시간도 줄고 감정도 빠지고 행동도 공허해진 다음 남자에게서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관여입니다. 67세 영자 씨가 이것을 느꼈습니다. 68세 남자와 9개월째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자 씨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집을 이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전 같으면 남자에게 먼저 상담했을 겁니다. 남자도 진지하게 의견을 말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자 씨가 망설여졌습니다. 말해도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영자 씨는 허탈했습니다. 조언을 구한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랐던 건데 남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 씨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먹어. 병원 가봐.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졌는지, 병원은 갔는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내 삶에 관심이 없구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시니어 남성의 관여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행동입니다. 젊은 남자는 관여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체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정신적 여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남성은 관여 자체가 피곤합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듣고 해결책을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관여를 멈춘다는 것은 더 이상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영자 씨의 남자는 말로는 이별하지 않았지만 관여로 이별했습니다. 당신의 결정에 의견을 내지 않고, 당신의 건강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당신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것이 관여의 실종입니다. 5번째 단계, 존재가 투명해지는 순간 시간이 사라지고 감정이 빠지고 행동이 공허해지고 관여가 끊긴 다음 마지막에 남는 것은 투명한 존재입니다. 67세 미경 씨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71세 남자와 1년 넘게 만났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와 함께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카페에 앉아 있는데 남자는 계속 밖을 봅니다. 미경 씨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응, 그래, 맞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미경 씨는 그 순간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말해도 안 들리는 것처럼. 며칠 후 미경 씨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내일 부산 갔다 올까봐. 남자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왜 가는지도 언제 오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구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관계를 2가지로 나눴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를 사물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미경 씨의 남자는 미경 씨를 너에서 그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있는 사물처럼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니어 남성의 무관심은 젊은 남자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젊은 남자는 무관심해도 티를 냅니다. 연락을 끊거나 만남을 피하거나 차갑게 대합니다. 그래서 여자도 알아챕니다. 하지만 시니어 남성은 무관심해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만나고, 여전히 대화하고, 여전히 웃습니다. 다만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미경 씨의 남자는 말로는 이별하지 않았지만 존재로 이별했습니다. 당신을 투명인간처럼 대하고 당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당신이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존재의 투명화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결국 남자가 사랑을 잃었다는 신호가 5가지인 건가? 시간의 이탈, 감정의 회수, 행동의 기계화, 관여의 실종, 존재의 투명화. 하지만 아닙니다. 이 5가지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같은 하나의 과정이 단계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자기 삶에서 빼내는 과정. 처음에는 시간을 빼내고, 그 다음에는 감정을 빼내고, 그 다음에는 진심을 빼내고, 그 다음에는 관심을 빼내고, 마지막에는 존재 자체를 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짐의 설계도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티끌이 쌓여 산이 되듯 작은 거리가 쌓여 이별이 된다. 남자의 이별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옵니다. 처음에는 하루 늦는 연락,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줄어드는 만남, 그 다음에는 점점 짧아지는 대화, 그 다음에는 사라지는 관심.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완전한 이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의 본질은 남자가 당신 없는 삶을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할 때는 당신이 없으면 불편했습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고, 전화 안 하면 궁금하고, 소식이 없으면 걱정됐습니다. 당신이 남자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없어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아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남자의 삶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69세 순희 씨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73세 남자와 2년 가까이 만났는데 어느 날 순희 씨가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자는 매일 연락했을 겁니다. 잘 도착했어. 뭐해? 밥은 먹었어? 이런 문자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주일 내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다녀왔어요.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어. 나도 잘 지냈어. 순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구나. 보고 싶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고, 걱정도 되지 않았구나. 나는 이미 이 사람 삶에서 빠져나간 거구나. 심리학자 헬렌 피셔는 사랑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없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의 강도로 측정할 수 있다. 불편함이 크면 사랑이 깊은 것이고, 불편함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순희 씨의 남자는 순희 씨가 없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이별의 신호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남자가 사랑을 잃었다는 진짜 신호가 무엇인지.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감정이 빠지는 것도, 행동이 공허해지는 것도, 관여가 사라지는 것도, 존재가 투명해지는 것도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남자가 당신 없는 삶을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영상들이 말하지 못한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의 마음이 식었다는 걸 확인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남자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잘해주고, 더 연락하고, 더 만나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이미 당신을 빼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을 되돌리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그를 빼내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러서는 자가 앞서 나간다. 매달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는 순간 당신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물론 물러선다고 해서 반드시 남자가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의 품격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격을 지킨 사람만이 다음 관계에서 제대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68세 현숙 씨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72세 남자와 1년 반을 만났는데 남자의 마음이 식은 걸 확인했습니다. 시간도 줄고 감정도 빠지고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현숙 씨였다면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숙 씨는 먼저 물러섰습니다. 연락을 줄였습니다. 만남도 줄였습니다. 남자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불안했고 외로웠고 후회도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싶었던 건 그 남자가 아니라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내 욕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욕구 때문에 내 품격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현숙 씨는 남자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현숙 씨는 그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놓아버렸구나. 하지만 현숙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품격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온다. 현숙 씨는 남자를 놓는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현숙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숙 씨는 매달리지 않았고 자기 삶을 유지했고 품격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숙 씨를 새로운 남자는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남자가 사랑을 잃을 때 나타나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의 이탈, 감정의 회수, 행동의 기계화, 관여의 실종, 존재의 투명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본질은 남자가 당신 없는 삶을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확인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남자를 붙잡는 게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게 아니라 물러서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남자가 떠나는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게 물러설 것인가, 매달리며 무너질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다음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이별 신호를 아는 것은 남자를 붙잡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신호를 빨리 알수록 당신은 덜 다칩니다. 덜 집착하고, 덜 매달리고, 덜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빨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품격은 끝나면 안 됩니다. 남자가 떠나도 당신은 당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혜숙 씨를 기억하시나요? 7개월 동안 만나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분입니다. 혜숙 씨는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끝까지 혜숙 씨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것은 혜숙 씨를 그만큼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였다는 것. 혜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절대 매달리지 않겠다고, 내 품격을 지키면서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그리고 1년 후 혜숙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상대도 성숙했고, 혜숙 씨도 성숙했고, 관계도 건강했습니다. 혜숙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결국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그것이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품격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 다릅니다. 불타오르는 열정이 아니라 잔잔한 온기입니다. 요란한 고백이 아니라 조용한 배려입니다.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묵묵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품격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매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기 존엄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진정한 사랑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떠나도 당신은 당신이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자세입니다. 사랑은 끝날 수 있어도 품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품격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다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품격 있는 사랑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